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8페이지 보면은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이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거구나 이해하면 되겠죠. 국계법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교통시설 땡땡 건설기계 운전학원, 유통공급 방송통신 들어오면 좋은 거죠. 방제시설 하천, 공간시설 자연장기 캐는데 자연장기는 삶과 죽음하고 관계있다 했잖아. 내가 아까 죽음하고 관계되는 게 뭐라고 했죠? 죽음하고 관계있는 게 뭐라고 했죠? 보건위생시설 했잖아요. 그리고 틀렸어요. 자, 그다음 환경기초시설은 폐차장이나 하수도 이런 것들이 하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환경기초시설이죠. 맞아요. 틀린 것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재 18페이지에 국토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 등인데 거기는 1번의 국토이용 관리의 기본 원칙 옆에다가 토지 공개념이라는 말을 써놓으세요. 무슨 공개념? 토지 공개념. 개론 시간에 토지의 사개념, 공개념이 있어요. 자, 공적인 규제죠. 그러면 토지에다가 토지를 공적 재산에서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우리가 토지 공개념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공개념은 딴 거 없어요. 국토를 보존하고 자 이용을 규제하는 거. 이게 우리는 토지 공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효율적 이용 그리고 2번에 보전 이거잖아. 보전하고 이용 거기만 동그라미 치고 여기에 맞게끔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시고 두 번째 19번째 도시 지속 가능성과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가 나오는데 요거는 딴 게 없어요. 자, 우리 대구가 어떤 도시입니까? 대구를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 문화의 도시다. 잘했어요. 자, 그럼 교육 문화의 도시의 그 기능,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자, 수원 같은 경우는 관광의 도시다. 문화 관광의 도시다. 그럼 수원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도시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거야. 그 평가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이 하는데 먼저 자체 평가를 하는 거야. 무슨 평가? 자체 평가는 6인이 하는 거죠. 6인이 누구야? 특광, 특특시장, 군수가 한다 이거야. 그럼 6인이 해서 보고하는 거야. 그럼 보고하면 국장이 최종 평가를 하는 거야. 무슨 평가?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공개하는 거야. 이거를 공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공개된 내용을 우리가 도시건객 수립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가 이걸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의 그 도시의 인프라라든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 이런 거를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도시의 지속 가능성 또는 인프라의 수준 평가다. 자, 누가 하느냐?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올리면 국장이 최종 평가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대로 그 결과를 도시군계획 수립이나 제일 밑에 도시계획 수립 또는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게 우리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의 평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계획은 4대 계획이 있는데 국가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밑에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관리계획이 있다. 그럼 이거는 서로 이렇게 지침을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은 상위계획인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또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래서 지침과 부합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도시군 계획의 법적 지위가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법에 따른
토지 이용과 개발,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기본에 동그라요.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도시군계획과의 관계. 광역과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고, 광역은 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내용이 다를 때는, 충돌할 때는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거. 그 다음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과의 관계. 마찬가지죠. 자, 부분별 계획의 수립의 기준.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계획과 계획끼리의 상호관계인데, 요거를 밑에 보충학습에 국토계획법의 4대 계획이다. 그래서 이걸 대류 및 영유의 원칙이다. 아까 내가 말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 행정계획 상호간의 의존관계와 종속관계를 이렇게 대류의 원칙, 영유의 원칙으로 부른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이런 그림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의 용도의 구분과 관리입니다. 일단 용도의 구분은 아까 용도지역이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내용이 지구기사지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용도지역이 나오는데, 자, 용도지역은 아까 말했잖아. 우리나라 땅덩어리를 도관농자로 구분한다고. 그럼 저 도시지역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뭐냐 이거야. 농림지역이 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먼저 개념적으로 정리하죠. 그럼 여러분, 도시지역이라는 것은 포인트가, 여기는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된 지역이야. 그럼 사람도 많고 공장,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그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가 보존 등이 필요하겠죠. 그런 지역을 우리가 도시지역이라 한다 이 말이야. 볼 거 없어. 인구, 산업, 밀집 그것만 줄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죠. 자, 관리지역은 여기 나오는 이 도, 농자, 이거 도시지역,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이 도농자에 준하여, 이게 포인트야.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에 준하고, 농림지역에 준하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다? 관리지역이라 한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어. 농림지역이라는 게 뭐냐? 자, 도시지역에 속해요? 안 속해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농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존산지의 보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농임업의 진흥의 농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산림의 보존에서 보자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은 농보구나. 농림지역은 농부가 사는 곳이니까 농부다. 이게 다 같이 농보. 한번 해봐요. 이거 어려운 거. 공법은 뭐 보기만 하면 양이 많아서 어렵게 보이지만 하고 보면 굉장히 쉽게 접근되는 거예요. 한 번만 제대로 보면. 그러니까 집중해서 보면 돼요. 농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자수혜생, 쌍문 이 6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6가지 보존, 육보존. 그리고 한 가지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이에요. 그럼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 요거 이제 6가지 보존, 한 가지 보호, 이렇게 보호 육성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를 보존하고 6가지를 보존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지역, 그걸 무슨 지역이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이거죠. 자, 그럼 이 4가지 지역, 이게 우리가 용도 지역이고, 자, 여기는 봐봐.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개발을 해야 되니까 계획을 짜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이게 봐. 여기서 우리가 딱 봐봐요. 여기는 보전 중점인 지역이고 여기는 개발 지역이야. 그럼 이제 관리 지역만 보면은 도시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요거는 계획 관리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우리는 보전 관리야. 그 다음에 농림 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우리는 생산 관리야. 그러니까 아까 관리 지역은 도, 농, 자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 계획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도시 지역은 개발이니까 관리 지역에도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리 지역을 보전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계획 관리는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고 자연환경 이 보전 관리나 생산 관리는 그 보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전 조치와 이용 개발 도모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농림 지역은 농림업 진흥과 산림의 보전 조사와 대책을 하고 자연환경도 보전하기 위한 거니까 문화재라든가 이런 보전 그리고 보전을 위한 조사 대책 이런 것 등이 용도지역의 관리의 그런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다른 법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에 제한 이거는 요번 파트는 안 합니다. 요거는 이번 파트는 하지 않고 3, 4월에 때 할 테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자, 그렇게 해서 25페이지를 건너가면 22페이지를 건너가면 이제 제2장에 뭐가 나오냐. 이게 광역 무슨 계획? 도시 계획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광역 도시 계획인데 광역 도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뭐를 지정해야 된다 했어요. 광역 도시 계획이 뭐라 했어? 지정된 광역 계획권에 뭐를 장기 발전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 뭐다?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니까 먼저 광역 계획권을 뭐 한다? 지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광역 도시 계획은 이렇게 광역 계획권 지정과 광역도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겠죠. 그럼 광역 계획권은 이렇게 봐요. 여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서울시하고 자, 성남을 묶어서 요렇게 하나의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면 시도죠. 이게 시가 이가 되고 이게 도니까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 계획권을 지정한다. 그 다음에 옆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하남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양평군이 있다. 그럼 이와 같은 시와 군, 자, 시군을 하나의 권력으로 정할 때는 높은 자, 상급자,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럼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지정된 권력 안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은 이거는 의의를 얘기하면은 의의와 성질을 얘기한다면 자,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일반 국민을 구속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비구속적 계획이고 따라서 이거는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처분성이 없으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그러니까 국가기관만 구속해. 그래서 대내적 구속력은 있지만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요런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법학자가 출제위원이 들어가도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여러분이 맞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선생님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는 게 대외적이고 국민을 구속 안 하는 게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게 대내적이야. 그래서 국가기관만 구속하는 게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규칙의 성질을 띈다 이렇게 말한다. 행정규칙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행정처분성을 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분성이 아니라 행정규칙성의 성질이니까 처분성이 없다. 또는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 이거예요. 대내적인 구속력은 있는데 대외적인 구속력, 일반 국민은 구속을 안 한다. 자, 이게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돼야 되니까 우선 페이지 25페이지 광역계획권의 지정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의 지정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광역계획권은 왜 지정하는가? 그 목적은 첫 번째 2개 이상 서울하고 성남 이와 같은 2개 이상의 도시의 그 도시의 기능을 상호 뭐한다? 연계를 시키고 상호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 두 번째 도로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국장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의 목적이야. 자, 그러면 둘 이상의 도시나 둘 이상의 시군 이 지역을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도로, 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게 목적이에요. 거기 목적에 줄쳐놓고 국장과 도지사,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의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줄치고 1번 다음 환경의 보존 2번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 3번 이게 광역계획권의 지정의 목적이구나. 이렇게 줄을 치고 넘어가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아까 여기 국장하고 누굽니까? 자, 높은 사람이죠. 국장하고 누구다? 도지사가 지정권자가 된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고자 할 때 지정의 단위는 26페이지에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나 시군 관할구역을 단위로 시도나 시군을 단위로 하여 지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정권자인 국장과 도지사는 인접한 둘 이상의 시도 시군의 관할구역의 일부에 동그래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구의 일부, 군의 일부, 읍의 일부, 면의 일부는 안 돼요. 구군, 읍면 단위로 지정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 봐. 대구시 북구가 있어요. 대구시 북구는 원대동도 있고 칠곡도 있고 여기 뭐 침산동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북구의 일부 침산동만 하고 옆에 있는 구하고 이렇게 지정은 안 된다는 거야. 북구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야 되고 읍 전체를 하나 단위로 했고 면 전체를 단위로 해서 지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일부를 지정할 때는 구, 군, 읍, 면 단위로 지정해라 이 말이야. 구의 일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 시와 군이잖아. 그러면 시의 일부는 되죠. 맞잖아요. 그럼 군의 일부는 돼야 안 돼? 안 되지. 군 전체를 해야 된다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 서울을 하는데 서울에 여기가 송파구단 말이야. 그러면
서울 전체를 광역계획구를 서울 전부를 광역계획구를 지정할 수도 있죠. 그다음 서울의 일부인 송파구 전체 요거를 일부를 광역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송파구의 일부 요거는 지정이 안 되는 거야. 송파구 전체 하고 성남 전체, 뭐 성남시의 뭐 우등구 전체, 요렇게 성남의 물안구 하고 서울시 송파구 요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광역계획구를 정하지, 군의 일부라든가 구의 일부라든가 면의 일부라든가 읍의 일부는 광역계획구는 지정을 못한다 그 뜻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계획권의 지정의 절차입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는 먼저 요청 절차를 거쳐.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야. 그럼 이런 봐.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지정해달라는 이 책이 참 편하게 됐네. 내가 봐도. 누가 요청하는 거야? 중앙행정기관장하고 누구하고?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거지. 그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이거 봐잖아. 아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인 성남시를 광역계획으로 묶는다. 그러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광역계획구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남시와 양평구를 광역 지정한다. 그러면 하남시장과 양평군수가 시장과 군수가 누구에게? 높은 사람 도지사한테. 그러면 요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지사는 높은 사람 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이거지. 그럼 요청을 받은 국장과 도지사가 의견 청취를 절차를 걸고 뭐를 거친다고? 그럼 이 국장하고 도지사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요. 이때 의견 청취는 국장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의견을 거치고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거친다 이거죠. 이걸 거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는데 그냥 지정하면 안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뭐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이거야. 그럼 지정권자가 국장하고 도지사라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럼 지정이 되면 그 사실을 뭐한다? 통보한다. 끝. 에? 이렇게 하여 지정되는 게 뭐예요? 광역계획권이다 이거야. 그럼 지정이 되면 통보를 받은 도지사나 시장군수는 이제 뭐를 수립해야 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오케이?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아까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누가 하느냐? 수립권자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요렇게 우리가 쫙 보면 돼요. 자, 광역도시의 수립자는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자, 일단 원칙, 그 다음에 예외, 이렇게 우리가 보자. 자, 원칙은 보니까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을 때, 그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자, 이리 봐봐요. 아까 여기 시가 있고 이쪽에 군이 있는데 요 시와 군을 광역계획구를 정했다. 이미 같은 도죠. 맞잖아요. 자, 같은 도니까 이때는 누가 정하느냐? 도지사가 광역계획구를 지정한다 이거야. 그죠? 그럼 이때 시장군수가 지정을 받았다면은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느냐? 시와 군이니까 이때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뭐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광역계획구는 지정이 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에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을 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 이거야.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 그러면 누가 수립하느냐? 이때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시장 군수가 요청을 하는 거야. 같이 합시다. 도지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도지사하고 이때는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영어로 쓰면 can이야. 이거는 must. 그러니까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의무잖아요. 근데 여기는 can이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can으로 하면 can은 C라고 하고 여기는 M으로 표시합니다. 의무는. 이해합니까? 고개를 좀 끄덕거려 주시든지 말씀을 하시든지 해야 된다. 맞죠? can.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 군수가 요번에는 협의해서 시장 군수가 협의해가지고 요청을 한다. 아까는 시장이 요청할 수도 있고 군수가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요번에는 두 사람이 뭐 했어?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님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럼 요청이 들어왔다면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도지사가 3년이 지나도록 시장군수가 광역도시 수립회가 승인 신청이 없다 이거야. 승인 신청이 없다면 그때는 도지사가 단독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는 거고. 오케이? 캔이야, 캔. 자, 이게 네 가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있고 여기가 도가 있습니다. 요거를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놨대요. 그럼 요럴 때는 여기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must.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이 있거나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 신청이 없다.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안 한다. 그러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수립의 의무.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 날이 쟤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 요럴 때는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게 can이죠. 오케이? 그럼 여기서 봐요. 요청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재량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요청 들어갔죠? 여기 협의 요청 들어갔죠? 여기 시도지사가 요청했다. 이 세 가지는 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는 다 수립해야 돼. 자, 그리고 여기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이때 승인권자는 누구냐? 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받아야 돼. 이때 승인권자가 누구라고? 도지사.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다. 그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뭐한다? 승인한다. 그럼 요 둘을 빼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나머지는 승인 절차가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게 전부 다 우리는 뭐다?
수립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수립자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수립자를 알아야 우리가 이 광역도시계획 문제 나올 게 이거거든요. 자, 원칙.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요거죠. 관할, 시장, 군수 공동 수립 의무. 수립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옆에 의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이 걸쳐 있다. 이때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요거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요것도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 군수로부터 광역도시의 승인 신청이 없다. 이때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해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국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하고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시도지사가 요청을 했다. 이때는 국장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can. 이거는 재량입니다. 재량이라고 하시고. 2번.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시장 군수가 요청했을 때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can. 할 수 있다. 이미 재량. 자, 3번. 시장 군수가 요번에는 협의해서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한다.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예외가 세 가지가 요청이야. 요청이 들어가는 거잖아. 요청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뭐예요? can.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수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참 정리를 잘 해놨네요. 내가 봐도 정리 잘한 것 같아요. 무슨 놈의 표정들이 이 모양이야. 옛날에 그 이야기 구기자하고 피자 이야기 했죠. 안 했나요? 구기자? 선희 씨는 뭐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잘 모르는 거. 여자친구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잘 이뻐. 그래서 이제 시샘이 나는 거야. 그래서 못생긴 여자친구가 이상한 약을 만들어서 잘생긴 이쁜 여자친구한테 먹였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그 약을 먹자마자 계속 얼굴이 구겨지는 거야. 뭘 먹였을까요? 그걸 잘 아시네. 구기자를 먹였어. 근데 구기자를 먹은 아가씨가 이게 이쁜 아가씨가 얼굴이 상했으니까 다시 원래 얼굴대로 되돌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 기도하니까 어떤 산신령인가 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야 이거를 먹어봐라. 그러면 너는 얼굴이 활짝 펼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약을 또 먹으니까 정말로 얼굴이 활짝 피졌어요. 뭘 먹었을까요? 피자를 먹었어요. 피자. 아, 너무 내가 봐도 설렁해. 구기자와 뭐야? 피자 이야기야. 구기자와 피자. 선희 씨 필릴 거야? 구길 거야? 그냥 구길 거요? 피세요? 웃는 얼굴이 더 예쁘잖아요. 우리 황금희 씨는 뭐 가만히 있어도 웃는 모습이네.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 김철수 형님이 가신다. 야, 선생이 왜 그래? 편파적이야. 왜 우리는 얘기 안 하고 맨날 여자들만 가지고 이야기해? 이카시네. 내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자 넘어가요. 자 그러면 27페이지 밑에 광역도시계획에 뭐가 있어요? 조정이 있어. 조정. 자, 이거는 뭐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아까 고개 들어봐요. 아까 지정을 할 때 지정 신청을 했잖아.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지정해달라고 뭐 하는 거야? 요청을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누구에게, 여기 봐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을 하는데, 자, 시도지사가 요청을 해가지고 국토부 장관하고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이거야. 이때 시도지사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협의가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협의가 안 됐다면 이때는 시장 군수가 도지사한테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거야. 그게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조정 신청이다 이거죠. 그럼 조정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인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는 다시 협의하도록 권고할 수가 있고, 그 기간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국장이 조정하는 경우하고 도지사가 조정하는 경우를 비교해 놨잖아요. 국토부 장관은 조정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는 경우는 중앙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정한다. 그리고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그 조정 결과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 협의회가 구성이 된다. 막 그 정도만 알아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뭐냐? 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은 광역 3성, 4성, 그리고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야. 그래서 자, 광역이죠. 광역, 경관계획에 관한 거. 요게 바로 그 내용인데,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 기능 분담에 관한 거, 녹지관리체계 보전에 관한 거,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것, 그리고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기능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거죠. 그리고 이제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야. 그럼 내가 이 경관계획에 굵게 표시해서 밑줄을 철학하는 이유는, 여러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이다. 이걸 이제 왜 하느냐? 뒤에 가면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어요. 자, 그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34페이지에 있어요. 34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은 지역적인 특성하고 방향 목표,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과 6번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과 8번 경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의 밑줄 쳐. 그러니까 경관 계획에 관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고, 경관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내용이다 이거야. 경관 계획은 포괄적으로 거창하게 짜는 것이고, 경관에 관한 사항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경관에 관한 사항이니까 기본계획 사항이다.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구분을 하라는 것입니다. 알았나요?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은 광역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맞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의 기준입니다. 자,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누가 정하느냐? 모든 계획의 수립의 기준은 최고 높은 사람 국장이 정합니다. 누가 정한다?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미래사항과 이걸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줄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짜야 되고, 세 번째,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계략적 동그라미, 그리고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아까 말했죠. 이리 봐봐요. 아까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문화체육부 장관이 수립해서 그게 국가계획이야. 자,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짰어. 그러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계획군을 정하고 인천, 서울, 경기, 강원도 이렇게 연결하는 두리생의 시도,
광역계획권을 정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을 짰다 이거야. 그러면 원래 광역도시계획은 포괄적 계략적으로 짜야 되는데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한 경우는 도로를 깔기 위한 것이고 또는 철도를 깔기 위한 거잖아. 이게 특정 부분이 위주죠. 그러니까 이때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포괄적 계략적이지만 특정 부분 위주로 수립할 때는 구체적으로 짜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의 절차입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일단 요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볼 때 여기 요거를 우리가 수립 단계. 자, 요거를 우리가 승인 단계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알리는 단계, 알림 단계야.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알리는 단계, 승인 단계, 수립 단계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구속적이 아닌 계획이잖아요. 비구속적 계획은 이렇게 수립과 승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기초조사가 있죠. 자,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 그 다음에 지방의회 플러스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수립.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 공, 지, 수. 이렇게. 그 다음에 수립을 해서 협의.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승인. 요까지가 우리는 뭐다? 승인 단계.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열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 같이 기공지수 협심승공열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열. 자, 수립 단계, 승인 단계, 알림 단계. 요렇게 하여 계획이 추진된다. 자, 그러면 기초조사는 필수 절차다 줄쳐두시고 전문기관에다 의뢰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시장군수, 자치단체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수립, 그 다음에 협의, 심의, 승인, 공고열람. 아, 이렇게 하여 수립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자.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보자. 그게 바로 30페이지입니다. 자, 광역도시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거기다 줄치고. 기초조사는 누가 조사하느냐? 수립자가 한다. 수립자가 누구냐?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다. 오케이? 국장, 시도의사, 시장군수다.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요거 안 적고 갔네요. 한번 봐봐요. 아까 수립권자는 시장군수,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하고 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하고 도지사,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와 국장 이거잖아요. 그럼 풀어보니까 수립권자는 이렇게 되잖아. 국장,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 사람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자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또 5명이라 간다 내가 지난번에도 설명했는데 와 이걸 8명이라고 한다 했더니 8인이라고 했잖아. 8인 맞는지 안 볼까요? 이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시도지사 요걸 풀면은요 특별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그냥 도지사, 요게 5명이잖아. 요게 시도지사라고요. 몇 명? 선생님 애처로워 죽겠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찌푸리면서 공부하시는데 속으로 뭐랄까 어이 공법생 니 글자 좀 크게 써라 이거 하시죠? 대답도 이제 반응도 안 하셔 이제. 니는 죽게라 나는 열심히 적겠다. 자, 특방, 특시, 특도, 도지사. 이게 시는 진짜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 아, 저 시간 진짜 힘들었어, 몸이.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여기 2사람이고, 여기 5명이고, 여기 하나니까 8명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면 광역도시계 몇 명이 누가 수립한다?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인데 우리는 짧게 몇 명?
8인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올 1, 2월은 원래 그래요. 1, 2월은 2시까지 하거든요. 2시까지 하는데 그 2시까지 앉아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1, 2월이에요. 그게 공부야. 그래서 1, 2월은 줄만 치고 이렇게 너무 열심히 적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적을다가 보면 다 놓치니까 줄 열심히 치세요. 자, 그러면 기초조사는 여러분 아까 수립자가 조사한다 했지. 맞잖아요. 그러면 기초조사는 다시 어디로 가느냐. 요거 앞장으로 가면은 그 도표 그려놨잖아. 기공지 도표 그려놨잖아요. 거기다가 빠져있는 것만 메모하란 말이야. 그거 다 있는 건데 지금. 오케이? 이 책이 잘 돼 있잖아요. 대답도 안 해주고. 그래. 잘 돼인지 못 돼인지 아는 내가 뭐 비교가 되냐 이거지. 맞아. 그 솔직한 답이네. 자, 수립자가 하는데 이거 필수 절차예요? 임의 절차예요? 반드시 거쳐야 해야 돼요. 그럼 뭘 조사하는 거예요? 뭘 조사하는 거예요? 페이지 30페이지 기초조사를 보란 말이야. 거기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8인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거기 줄쳐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만 줄치세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형,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수립 측량할 수 있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하니까 필수 절차고 조사사항은 인구, 경제, 사회, 문화구나 이렇게 등등이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대표적인 광역계획권의 형태 마창진입니다. 뭐라고요? 마창진이라고요. 마산, 창원, 진해다 이거잖아. 그럼 마산 현재 인구가 25만이야. 창원은 현재 35만이야. 진해 인구는 20만이야. 그럼 요거를 세계권역을 광역계획으로 묶는데 그럼 여기다가 광역도시계획을 짤 거잖아요. 짤 때 현재 인구가 80만이다. 그럼 80만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을 짜야 됩니까? 80만 명을 수용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짜야 돼요. 150만, 200만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을 짜야 돼요. 국가변경되게 지방계도 그거는 최소 100만, 150만 다 있잖아요. 아, 그렇지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주로 주택이 어떤 아파트가 주로 많냐? 단독이 많은 주택. 여기 교통량, 오케이? 그 다음에 경제. 여기 공장이 몇 개가 있고 어떤 게 있다. 그 다음에 사회, 문화가 어떻다. 이런 걸 조사해가 그 도시에 맞는 계획을 짜야 된다 이거죠. 그게 무슨 계획이에요? 광역도시계획을 포괄적 계략적으로 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야? 기초조사 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 딴 거 하지 말고 기초조사 딱 떠오르면 수립자가 해야 한다. 필수. 뭘 조사한다?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한다. 이렇게만 보면 끝이야. 나머지는 할 거 없잖아요. 넘어가요 그냥. 뭐 자료실 요청, 청약, 의뢰 뭐 이거는 다른 놈한테 조사는 용역을 줘가 하잖아요. 시장 군수가 바쁜데 언제 해. 학계나 뭐 용역 회사나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끝. 그 다음에 공청회. 공청회는 뭐라고 했죠? 직접적인 의견 수렴 절차예요? 간접적인 수렴 절차예요? 전문가 의견 듣는 거잖아. 그럼 전문가가 지 혼자 브리핑 떠들고 앉았잖아. 우리가 뭐 반론을 제기하고 뭐 이렇게 할 기회도 안 주잖아요. 그냥 듣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이야, 간접적이야. 자, 이거는 간접적 의견 청취다. 이렇게 보고, 이 공청회는 역시,
관계 주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공청회를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청회에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광역도시계획에 뭐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최소한 개최 며칠 전까지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며칠 전까지. 며칠 전까지? 14일 전까지 1회 이상 뭐 한다? 공고를 해서 공청회를 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공청회 주체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단위로? 공청회 주체는?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개최해야 돼. 필요할 때는 광역계획을 여러 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도 있고. 공청회 주제는 누가 하느냐?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 그거 좋죠. 국장, 시도의사, 시장, 군수를 세 글자로 말하면 무슨 자? 또 왜 또 상급자라 가노? 이건 수립자지, 수립자, 수립자. 광역도시계 수립하는 사람이잖아, 수립자, 수립자. 그걸 적으세요. 딴 거 적지 말고. 수립자죠? 그럼 수립자가 뭐 하는 사람?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수립자가 뭐 하는 사람? 너가 주재하세요라고 지정받으면 지정받은 사람이 공청회를 주재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냥. 그러면 공청회가 개최가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될까요? 반영하지 않을까요? 타당하면은 반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인데 여기는 지방의회 등이야. 그럼 여기는 지방의회하고 시장군수는 지자체야. 지방자치단체고 그 다음에 시방의회는 시도의회, 시군의회를 우리가 지방의회라 하는 거야. 그럼 지방의회와 시장군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같이 들어라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의견을 뭐 합니까? 제출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광역도시계획 누구한테? 수립자에게 제출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게 수립자가 누구냐고요? 시도에서 시장군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의견을 제출한다.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절차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하는 게 있고 도지사가 승인하는 게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일단 국장이 승인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는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협의 절차를 거치고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그러면 32페이지는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죠.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승인권자가 누구라는 거야? 승인권자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장과 누구야? 국장과 도지사 상급자라 했잖아.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도 상급자,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도 상급자. 자, 그러면 이제 수립자는 8인이다 하는 거 보셨고 그 다음에 협의를 거치죠.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의를 거칩니다. 이때 협의를 관계 행정기관장이 협의를 거치고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고 그 다음에 도지사가 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이야. 그럼 여기서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치도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할 때는 그 다음 도지사가 승인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자, 그 다음에 승인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한다. 아까 요것밖에 없어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도지사가 승인하는 거야. 나머지 승인 절차 없어.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이 승인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하고 도지사가 승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송부하죠. 송부해서 알려줍니다.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합니다. 열람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열람은 며칠 이상? 30일 이상.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이렇게 수립과 승인과 알리는 단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수립되는 거구나 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같이 기공지수 협심 승공열 시작. 기공지수 협심 승공열 이런 절차로서 수립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요까지가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이다. 자, 그럼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자, 볼까요? 밑에 페이지 32페이지.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국장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맞네요.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 또는 군의회와 관계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는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3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 너무 쉽죠. 아까 시도지사가 여기죠.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 국토부 장관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틀린 겁니다. 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맞죠? 시장군수는 광역도시 승인을 받으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된다. 맞습니다. 기공지수 협심승공열 이 절차를 보시면 되겠고, 밑에 늦게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 말고 하다 중단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못 가고 중도에 포기하는 거, 그게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 성공 못한다. 합격 못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광역도시계획을 끝냈습니다.